자, 안녕하세요. 영어대장 칼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특별한 주제, 그쵸? 말하기 공부방법 세 번째, 그 안에서 시간 순서로 말하기 다섯 번째죠, 그쵸? 특별한 주제. 이제 경험적인 주제가 있고 아이디어를 푸는 주제, 이렇게 두 가지의 주제로 레벨에 따라서 크게 나눠진다고 제가 굉장히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 경험적인 주제의 마지막 최종 보스 단계가 이제 특별한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마 이번 영상으로 이제 기본적인 이제 이런 경험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공부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또 레벨이 낮으신 분들은 이런 주제로 먼저 공부하세요라는 이야기는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물론 아마 제가 다른 섹션을 만들어서 실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예를 들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어떤 게 좀 더 힘들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제가 알려드리긴 하겠지만, 일단은 그거는 조금 추후의 문제고, 이번 영상이면 경험적인 주제로 말하는 마지막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복습 잠깐 하고, 그쵸?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미처 알려드리지 못했던 내용, 지난 영상에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조금 헷갈리실까봐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던 내용 얘기하고 특별한 주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지금까지의 상태는, 그쵸. 일반적인 주제를 하시다가 이제 비일상적인 주제로 오신 분들이겠죠. 그쵸? 자, 일상적인 주제를 하셨을 때는 왜 일상적인 주제를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일상적인 주제를 건드리시면서 내용 생각하지 않고, 미리 내 머릿속에 말할 내용을 생각하지 않고 바로 시작하는 거 하셨었고, 속도 빨리 말하기. 그쵸? 그리고 속도를 빨리 말할 때는 무조건 처음부터는 인위적으로 좀 약간 좀 어색할 정도로 빨리 시작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버벅거림이 좀 느껴져야 된다. 말할 때 버벅거림이 느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쵸?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분량을 서서히 조금 이렇게 늘리셨죠. 그쵸? 한 10문장에서 15문장, 20문장 이렇게 단계별로 한 5문장씩 조금씩 늘리라고 말씀드렸고, 분량이 한 20문장 정도 이상까지 늘어나신 분들은 시간 텀을 한 3시간을 맨 처음에 일상적인 주제를 할 때는 하라고 했는데 2시간, 1시간 정도 이렇게 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단어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렸죠. 물론 이제 바로 이 비일상적인 주제를 들어가셔도 되지만, 단어 공부를 하는 게 먼저 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단어 공부를 시작을 하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단어 공부를 할 때는 첫 번째로 어떤 단어로 공부할 건가? 버벅거린 단어가 기억이 돼야 되고, 그 이제 버벅거린 단어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버벅거림이 많이 느껴지기만 했으면 됐는데, 그죠? 그 느껴짐이 조금씩 익숙해지는 순간부터 그 말이 끝나게 되게 되면 그 버벅거렸던 단어가 기억이 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버벅거린 단어가 기억이 날 때는 실제 이제 뭐 어떤 단어 사이에서 버벅거렸다, 혹은 이 단어 앞 뒤에서 버벅거렸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이 나셔야 되고, 버벅거린 단어의 개수, 기억나는 개수가 중요하게 되고 하다기보다는 그 정확도가 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단어 공부하실 때는 예문 한 3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서 모양을 이렇게 바꾸라고 말씀드렸죠. 같은 구조를 쓰지 말고 다른 구조, 그쵸? 그리고 실제 그 예문을 만드시다 내 일상에서 쓸 법한 이런 예문을 만드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어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컨셉이었던, 일상에서 그 공부했던 단어가 실제 그 일상에서 그 단어를 쓸 수 있는 그 행위 혹은 그 사물을 봤을 때 그 단어가 떠올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쵸? 그 실제 이제 일상에서 떠올린다는 이 개념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단어의 공부가 머리가 기억하는 거였다면, 일상에서 떠올리는 게 입이 기억하고 입 근육이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일상에서 꼭 떠올라야 된다. 이거 말씀을 드렸었죠. 그쵸? 자, 그러고 이제 비일상적인 주제로 들어가셨죠. 뭐, 비일상적인 주제로 들어가시게 되게 되면은 조금 단어들이 일상적일 때가 아닌 좀 비일상적인 단어들이 나올 거고, 그런 단어들을 제가 방법을 알려드렸던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사실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일상적인 주제를 건드리시다가 비일상적인 주제를 가시는데, 일상적인 주제를 하실 때는 굳이 단어 공부를 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아마도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아마. 뭐 일상적인 주제에 단어 공부하지 마라고 해도 뭐 하면 또 좋은 거 아이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셔서 나름 단어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아마도 일상적인 주제를 공부하시면서 단어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그 단어가 실제로 자기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입에 붙는 게 아니고, 일상적인 주제라는 것 자체의 의미가 계속 비슷한 주제를 계속 말하는 거죠. 일상은 비슷하니까 그 비슷한 주제를 반복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입에 붙인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어떤 이 단어를 내 입에 붙이는 좀 효율적인 방법이라기보다는 시간을 꼬라박아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도 혹시라도 일상적인 주제를 건드리시면서 자기 나름대로 단어 공부하셨던 분들은 꼭 단어 공부 방법을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다시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시고 지금 원래 공부하던 방식을 고수하시게 되게 되면 계속 머리만 기억하지 입이 이렇게 따라오주는 현상을 좀 느끼시지는 못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일상적인 주제에서 건드리는 단어의 양과 비일상적인 주제, 또 오늘 할 특별한 주제 가게 되면 단어에 공부해야 되는 양이 무슨 뭐 10배, 30배, 뭐 40배, 50배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 많은 단어를 절대로 시간 꼬라박아서 자기 입에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상적인 주제를 할 때는 굳이 단어를 공부 안 하셔도 되는데 혹시라도 하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 그 공부 방법을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바꿔야 된다. 요거 꼭 기억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복습은 이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그쵸?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알려드리지 않았던 거 잠깐 언급을 하게 되게 되면 첫 번째로 속도에 대해서 한번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여기다 속도는 적지 않은데 얘를 2-3으로 하고 2-1로 해서 속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속도를 맨 처음에 일상적인 주제를 하시면서 굉장히 빨리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자,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시게 되면 그 빠르게 하는 속도가 더 이상은 괴리감이 안 드는 상태가 좀 되실 수가 있어요. 이제 학생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굉장히 이렇게 어색할 정도로 빨리 하면 안 되는 학생들도 있긴 있어요. 이제 원래 한국말 할 때도 빠르다든지 원래 한국말 할 때 너무 많이 뻐벅거린다든지 혹은 너무 심할 정도로 긴장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실제 처음부터 바로 빨리 말하시면 안 되는데 사실 그런 학생들의 비율이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한 5%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인위적으로 굉장히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절대로 자기 나름대로 속도를 정하시지 마시고요. 굉장히 빨리, 인위적으로 빨리 말이 여기 눈을 딱 가리고 막 달리는 것처럼 그쵸. 그 느낌으로 빨리 하려고 하시면 되고, 그 속도가 어느 정도 시점이 되게 되면은 더 이상 괴리감이 안 든다는 느낌? 분명히 아직까지도 빠르다는 느낌이 들지만, 처음 같이 그렇게 어색하다는 느낌이 안 들게 되게 되면, 그때부터 마음을 조금 편하게 이렇게 먹으시면 돼요. 사실, 실제로 속도를 낮추겠다는 느낌을 가지고 말하시는 게 아니고요. 조금 편하게 하겠다. 그쵸. 속도는 여전히 빠르게 하지만, 편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처음에는 이 속도가 여기에서 너무 심하게 빨랐다고 하게 되면 조금씩 속도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드실 거고요. 그리고 어느 일정 정도로 속도가 떨어지게 되게 되면 아마 어떤 시점부터는 더 이상 속도가 안 떨어지실 겁니다. 이제 그 시점이 본인이 말할 수 있는 가장 편한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속도를 처음에는 인위적으로 빨리 하는 이유가 처음에 천천히 하시던 걸 올려보니까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처음부터 빨리 하고 그 다음에 낮추듯이 하니까 학생들이 좀 편해하더라. 그것 때문에 제가 일부러 처음에는 빨리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처음에 하시면서 그저 점차 어느 정도 괴리감이 안 는다는 시점에서는 조금씩 마음을 편하게 속도를 낮추겠다는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편하게 이렇게 먹고 말하시게 되면 조금씩 자연스럽게 떨어지실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이제 자기 속도를 가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거는 제가 뭐 학생마다 다른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 한 100%다 이렇게 자기 속도는 다 잡아봤기 때문에 제 말 믿고 그렇게 해보시면 되고요. 자기 속도라는 게 개념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대방이 듣기에는 좀 빠른 느낌인데 그리고 본인 역시도 조금 빠르다는 느낌이 들지만 좀 편한 상태. 요게 이제 자기 속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속도 찾기. 이게 이제 이전 영상에서 아마 얘기를 제가 안 해드렸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자기 속도를 찾는 시점이 아마 비일상적인 주제를 시작하는 시점이나 비일상적인 주제를 한참 하고 있을 때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 뻐벅거리는 단어가 기억이 안 나면 이거 사실 제가 방법이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 말은 못 할 것 같아요. 예,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거를 영상에서 얘기를 해드릴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게 조금 그쵸. 아직까지는 말할 단계가 아닌 것 같고 굉장히 좀 특이한 거라 이게.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기 싫어서 안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안 알려드리기로 결정을 했고 혹시라도 이제 버벅거리는 단어가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실제 제 생방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지 마시고 댓글로 이 영상에다 알려주시게 되게 되면 제가 이제 사람들이 조금 이게 기억 안 나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구나 이러면 그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꼭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대신 이제 조금 이게 그쵸
조금 컨트로버셜한, 그쵸, 이렇게 사람들이 좀 얘기가 막, 와, 뭐 이 무슨 말이냐, 왜 이렇게 하라고 하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만한 방법이라서, 사실 이제 사람이 조금 답답해지면 답을 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제가 알려드리면 조금 더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겠나 싶어서 이거는 추후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 공부하는데 입에 잘 안 붙으면, 자, 실제 단어 공부했을 때 입에 붙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일상에서 떠올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일상에서 잘 안 떠오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 일상에서 안 떠오르시는 분들을 제가 정의를 해볼게요. 떠올리기인데, 일상에서 안 떠오르는 분들. 어떤 분들이냐? 자, 의지나 강박이 없는 분들입니다. 이거는 실제 무슨 왈가불가 할 게 없어요. 이거는 실제 본인이 단어를 공부를 했고, 그리고 그 단어가 지금 아직까지는 일상적인 주제 혹은 비일상적인 주제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비일상적인 주제를 하더라도 그 주제는 그래도 일상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단어를 공부를 했을 때 그 단어가 실제 그 단어가 뭐 사물이건 자기 행동적인 거건 동사이건 뭐건 간에 감정을 나타내는 거고, 실제 그게 예를 들면은 그 감정을 느낄 만한 상황이 맞닥뜨려지고 그 행동을 하는 상황이 일상을 지내면서 맞닥뜨려지고 그 사물을 일상에서 또 보게 되고 이랬을 때 안 떠오른다는 거는 실제 의지나 강박이 없다는 걸로 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고정을 시킬게요. 의지나 강박이 없는 분들이에요. 이거 이외에는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일상에서 잘 안 떠오르시는 분들은 의지나 강박이 없는 분들이세요. 자, 그러면 이런 의지나 강박이 없는 분들은 단어가 입에 안 붙는다는 거냐? 자, 사실 이제 제가 오늘 그걸 알려드릴 건데, 이 의지나 강박이 없는 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릴 방법이 뭐냐면, 실제 그거를 입에 붙이는 방법이 아니고 의지나 강박을 조금 더 키우는 방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10명으로 치게 되게 되면 한 100% 중에서 한 6, 7명, 60%, 70%는 사실 일상에서 떠오르기 때문에 단어가 입에 다 붙습니다. 그런 거를 다 경험을 해요. 그런데 이제 한 30%, 40%, 10명 중에 3, 4명 정도는 일상에서 안 떠오르는 학생들 많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공부할 때만 공부 딱 하고, 공부 딱 끝났다 그러면 이제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냥 뭐 이제 떠올라야 되는지 이런 것도 생각도 안 하고. 그렇죠. 자,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의지나 강박을 좀 키울 수가 있느냐. 그렇죠? 자, 첫 번째 방법으로 노트를 자그마한 노트를 하나 사셔서요. 자기가 자기가 단어 공부했던 거, 공부한 단어들을 적으세요. 그러면 적어야 하고. 자, 단어만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 이게 노트를 자그마한 걸 사서 적는 거는 일상에서 잘 떠오르시는 분도 적어 놓으시면 좋으세요. 그 이유는 제가 조금만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노트를 사서 자기가 단어 공부했던 거를 적으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면 되냐? 일반적으로 이제 일상에서 떠오르는 분들은 그 사물을 보거나 행동을 하거나 느낌을 받았을 때 그 단어가 떠오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의지가 없거나 강박이 없으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그게 안 떠오르는 거잖아요. 인위적으로라도 떠올리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버스 안에 있어요.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고 있거나 혹은 뭐 이제 직장을 가고 계세요. 그러면은 뭐 카톡을 하고 노래 듣고 이러고 있지 마시고요. 노트를 꺼내세요. 그 노트를. 이게 단어만 쭉 적힌 노트를.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버스 안에 있으니까 뭐 어떤 단어가 원래 떠올라야 되지? 원래 의지나 강박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단어가 떠오를까? 나는 일단 없으니까 노트라도 보고 떠올려야지. 이런 느낌으로 노트를 보시면서 지금 버스 안에 있으니까 이 단어 내가 떠올릴 수가 있었겠구나. 이게 떠올랐어야 되는데 일단 아직까지 잘 안 떠오르는구나. 일단 노트라도 봐서 떠올리자. 이런 식으로 떠올리세요. 근데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렇게 자기가 있는 상황에서 그 단어를 떠올렸으면 그러면은 그 단어를 가지고 독백을 해보시면 돼요. 제가 이 독백을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 알려드릴 건데, 이 독백을 들으시게 되게 되면은 그 단어 떠올린, 노트를 보면서 떠올린 단어로 말을 이렇게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러면 아마도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니도 그러면은 계속 말해야 입에 붙는다 이 말 말하는 거 아니냐, 시간 꼬라박아야 붙는다 입에 붙는다 이 말 아니냐. 아니요, 저는 이거를 독백을 하는 이유가 여러 번 말을 해오면서 입에 붙이고자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이 단어가 이 정도로 많이 떠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이 떠올라야 된다라는 의지나 강박을 키워주는 용도로 독백을 하라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의지나 강박이 없으신 분들은 노트를 꺼내시고 자기가 단어 공부했던 단어들을 보시고 자기가 지금 있는 상황이 지하철이거나 버스거나 걸어가고 있거나 누구 친구를 기다리거나 그 상황에서 그 단어를 보고 단어를 떠올리시고 나는 지금 이 상황이니까 이 단어를 떠올릴 수가 있겠구나 라고서 그 단어를 떠올리시고 그리고 그 단어 가지고 독백을 해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제가 학생들한테 20문장이나 한 30문장 정도 독백을 해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게 독백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쓸 법한 단어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독백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get on 이걸 해볼까요? 자, get on은 뭐 타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get off는 반대말은 get off죠, 그렇죠? 내리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뭐 버스나 지하철이나 엘리베이터나 뭐 이런 것들을 타거나 내릴 때 get on, get off 이렇게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 탄다라고 하는 get on을 가지고 한번 제가 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수업이 끝나고 나서 엘리베이터를 간다.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를 이제 타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노트를 꺼내겠죠. 의지나 강박이 없으신 분들은 노트를 꺼내서 개론 이거 내가 뻐벅거려서 단어 적어놨구나. 자, 이거 지금 조금 있으면 내가 엘리베이터 타야 되니까 이걸로 한번 독백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꼭 이 단어가 좀 일상에서 그때 상황에서 원래 자연스럽게 노트 안 보고도 떠올랐어야 된다라는 걸 생각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꼭 그 의지를 좀 불태우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독백을 그래서 하게 되게 되면 제가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좀 원래는 제가 말을 굉장히 빨리 하는 스타일인데 조금 천천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자, I finished the class. 그쵸? I finished the last class. So I have to go to the elevator to get on the elevator. 그렇죠. 그 다음에 I'm walking down in the hall. I'm walking in the hall to get to the elevator to get on the elevator. There is an elevator that I have to get on. I'm coming to the elevator that I have to get on with my friend. 그렇죠. 좀 따라오시나요? 레벨이 많이 낮으신 분들은 지금 이 말도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도 있긴 한데 걱정이 되긴 한데 일단은 제가 좀 계속 해볼게요. 계속 그 개론이라는 단어를 제가 쓰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업이 끝나고 엘리베이터까지 가고 있는 상상을. 자, 그래서 I am at the elevator. I am in front of the elevator that I have to get on. There are two people before me, in front of me, who seem to want to get on the elevator. 자, I see the elevator on 8th floor, on 9th floor, and I am on 5th floor, so to get on the elevator, I have to wait a bit. The elevator is coming down now. The elevator that I have to get on is coming down now. It's on the 7th floor now, so if I want to get on the elevator, I have to wait a bit more. Before I get on the elevator, I just talked to my friend about the class that I had. 이렇게 하시고 또 예를 들면 the elevator is now on third floor where I am, so which means I am about to get on the elevator. The door of the elevator that I have to get on is opening. So two people in front of me who seem to want to get on the elevator are getting on the elevator. They got on the elevator. So it's my turn to get on the elevator. I am getting on the elevator. I got on the elevator. But there are more people who want to get on the elevator. So I have to wait a bit before the door of the elevator I just got on closed. 이렇게 하시고 now I am on the elevator that I just got on, and the elevator that I just got on is coming down to the first floor.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돼요. 여기서 얘기는 무한정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이런 독백을 실제 그 상황에서 해보시게 되게 되면,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는 주위에 그렇게 사람이 있는데 영어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 부끄럽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머리로 하셔도 되는데 실제 말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는 좋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의지나 강박이 없으셔서 일상에서 잘 안 떠오르시는 분들은 꼭 노트를 보시고 그 단어를 상기시키고 그 다음에 이 단어가 실제 자연스럽게 떠올라야 된다는 의지도 좀 키우신 다음에 독백을 좀 해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 독백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느끼세요. 이렇게까지 많이 말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까지 이 단어를 하루 중에 내가 많이 떠올릴 수 있구나. 그리고 떠올려야 되겠구나. 그래야 내 입에 붙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이제 이렇게 뭐 독백을 20문장, 30문장까지 일상에서 단어가 잘 떠오르시는 분들 굳이 할 필요는 없으세요. 자, 그런데 일상에서 단어가 잘 떠오르시는 분들도 이 독백을 언제쯤 필요하게 되냐면 자기가 공부하는 뻐벅거렸던 단어, 공부하는 단어가 일상에서 조금 떠오르기 힘든 단어들이 조금 있어요. 그쵸? 예를 들면 뭐가 부서졌다. Something is broken.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부서진 거를 여러분들 하루 중에 언제 보실 것 같으세요? 저 보기가 힘들죠. 그러면은 사실 그거를 봤을 때 뭐 Something is broken, be broken 뭐 이거를 갖다가 떠올랐다면 이게 떠오른다면 혹시나 또 안 떠올랐다면 이제 그 노트 여러분 그 일상에서 잘 떠오르시는 분도 노트 만들어 놓으면 좋다고 했잖아요. 그쵸? 보시고 조금 일상적이지 않은 단어들만 보시고 내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어떤 단어를 할 수 있을지라고 생각해 보신 다음에 그 조금 비일상적인 단어를 독백을 조금 해보시게 되게 되면 분명히 그 단어가 빨리 자기 입에 붙는 느낌이 좀 드실 겁니다. 그래서 자 다시 정리를 하게 되게 되면 지난 시간 영상에서 알려드렸어야 되는 건데 자 뭘 알려드렸던 거 자 의지나 감각이 없어서 일상에서 잘 안 떠오르시는 분들은 노트를 보고 단어를 떠올리고 독백을 해보시면 된다. 자 그리고 일상에서 단어가 잘 떠오르시는 분들도 그 일상에서 떠오르는 단어 이외에 조금 비일상적인 단어, 일상에서 자주 떠오르기 힘든 단어들은 노트를 보고, 그쵸? 노트를 보고, 그 노트 안에서 예를 들면 단어를 그 상황에서 떠올린 다음에 좀 비일상적인 단어를 떠올린 다음에 독백을 좀 해보시게 되면 도움이 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이 독백이라는 거는 처음에만 한 20문장, 30문장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나중에 이게 익숙해지시고 잘 떠올려지시게 되게 되면 실제 한 뭐 5문장 정도만 그냥 잠깐 중얼거리 보기만 하더라도 그 단어가 자기 단어가 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할 때, 그쵸? 입에 단어를 붙일 수 있는 지금까지 제가 생각을 해왔던 방법들 중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빠른 방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고, 학생들을 통해서 결과물로 굉장히, 그쵸? 뭐, 결과가 굉장히 좋았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번 영상 주제에 특별한 주제를 들어가면 되죠. 근데 사실 특별한 주제 할 얘기가 별로 없어서 제가 이제 복습을 조금 오래 한 거긴 한데, 특별한 주제는 제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옛날 이야기 하시면 돼요. 자, 제가 비일상적인 주제는 정의를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 2달에 한 번 하는 거, 3달에 한 번 하는 거, 분기에 한 번 하는 거, 뭐, 요런 것들, 요런 거라고 알려드렸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특별한 주제는 이제 옛날 이야기, 자기 초중고 때, 뭐, 어린 시절에 있었던 특별한 경험, 내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 좋은 경험, 나쁜 경험, 뭐, 특이했던 경험, 이런 거를 이제 주제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특별한 주제가 사실 제가 이야기할 거리가 좀 많은 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주제와 비일상적인 주제를 정확하게 정석대로 제가 알려드린 대로 공부를 잘 하셨다고 하게 되면 지금 이 특별한 주제를 연습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공부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아마도 일상적인 주제를 연습을 해라 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고 왜 일상적인 주제를 해야 되는가를 알려드렸을 때도 아마 많은 분들이 일상적인 주제로 하기 싫다라는 느낌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뭐 혹시라도 뭐 제가 알려드린 대로 일상적인 주제, 비일상적인 주제 이렇게 단계로 보지 않고 이렇게 영상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과연 진짜 잘 따라 오실지 영어를 실제로 말하기를 들으실 수 있으실지 잘 모르겠지만 실제 일상적인 주제하고 비일상적인 주제하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주제와 비일상적인 주제를 실제로 건드렸던 가장 큰 이유가 이 특별한 주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건드려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특별한 주제를 얘기를 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특별한 단어들만 나올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한 주제를 건드리시게 되더라도 최소 한 50%에서 많게는 70% 정도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일상적인 거나 약간은 비일상적인 이런 주제에서 나왔던 단어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왔던 단어들이 어느 정도 섭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버벅거림이 실제 이 특별한 주제이기 때문에 나오는 특별한 단어들 빼고는 그 버벅거림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뭔가 그 특별한 단어들만 조금 공부하면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이해 좀 되시나요? 그런데 일상적인 주제와 비일상적인 주제를 제대로 하지 않으시고 특별한 주제 오시는 분들은 실제 일상 주제에서 이제 자기 단어로 만들었어야 되는 거, 자기 구조로 만들었어야 되는 거, 비일상적인 주제를 하면서 자기 단어로 만들었어야 되는 거, 자기 구조로 만들었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지금 특별한 주제를 하면서 다 같이 하셔야 돼요. 얼마나 그쵸? 뻐벅거림이 심하겠어요. 굉장히 뻐벅거림이 심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주제를 하시기 전에 꼭 일상적인 주제와
비일상적인 주제를 먼저 건드리시고 이 특별한 주제를 하셨으면 좋겠고, 뭐 특별한 주제는 그쵸, 뭐 이거는 옛날 이야기를 주제를 잡고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질문을 스스로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세요.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죠. 뭐, 어린 시절에, 친구와 싸웠던 경험 중에서 가장 기억나는 경험이냐, 뭐 이런 것들. 뭐, 어린 시절에, 뭐, 초등학교 때 선생님 중에서 기억나는 선생님이 있냐? 뭐, 어린 시절에는 굉장히 친했던 친구인데 지금은 뭐 안 보게 된 친구가 있냐? 뭐, 이런 질문들. 어린 적 얘기들. 뭐, 고등학교 때 공부한다고 바빴을 건데, 혹시라도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거 이외에 기억 남는 뭐, 친구들과 에피소드, 혹은 뭐, 사춘기 때 부모님과 이렇게 트러블이 있었던 뭐, 그런 경험, 이런 것들 있죠. 스스로에게 누군가가 이제 혼자 공부를 하시는데, 누가 나한테 이런 질문을 했다 생각하고, 그런 경험을 떠올려서 답변식으로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해 좀 되시나요? 자, 특별한 주제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왜 이게 중요한지도 알려드렸고, 자, 지금부터 이 특별한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한 주제. 자,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는 모든 질문의 답변을 특별한 주제로 가능합니다. 자, 이게 제가 사실 이제 경험적인 주제를 먼저 학생들에게 이렇게 먼저 하게끔 하게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잠깐만 제가 에피소드를 알려드리면, 아마 이 얘기를 아마 다른 영상에서 했었던 것도 같긴 같은데, 제가 대학교 때 영어를 공부를 하면서 원어민 선생님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학교에서. 그때 당시에 다행스럽게도 이제 제 친구들, 주변 친구들 중에서 외국을 갔다 온 친구들이 꽤 있었고, 그 친구들이랑 다 같이 이렇게 그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굉장히 특이한, 제가 예를 들면 버릇을 하나 발견을 했거든요. 그 친구들이 원어민 선생님께서 질문을 하게 되게 되면, 제가 이걸 일부러 한번 세봤는데, 그렇죠. 어떤 질문인지 관계없이 이 친구들이 대답을 시작을 할 때, 자, when I was in Australia, when I was in America, when I was in Canada, 이렇게 말을 하고 시작하는 약간 버릇처럼 이렇게 말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거든요. 왜 이 친구들이 질문만 딱 들었을 때는 경험으로 뭔가 답변을 할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쵸?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단순히 얘기하면, 뭐, 아이폰에 대해서, 저는 아이폰은 아니긴 하지만, 아이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when I was in America, 이러면서 애들이 다 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때는 뭐, 아이폰이 없었겠죠. 그쵸? 근데 제가 상상을 하면, 뭐, 아이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물어봤으면, 이제 뭐, 미국 사람들이 아이폰에 대해서 얼마나 심볼라이징? 그쵸? 얼마나 심플처럼 생각하는가? 이렇게, 이런 거를 얘기를 했겠죠. 이제 그런 것처럼 제 친구들이 어떤 질문이든지 관계없이 경험으로 답변할 만한 질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when I was in Australia, when I was in Canada, when I was in America, 뭐 back in America,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그거를 보고 제가 느꼈던 게, 이 친구들이 경험으로 얘기하는 게 굉장히 그쵸, 뭐 편하게 생각하는구나. 자, 이야기의 흐름이 끊기지도 않고, 그쵸. 그 다음에 그 경험이라는 게 얼마나 강렬하게 내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아있는지에 따라서 얘기가 좀 잘 풀리고 못 풀리고 이런 것도 좀 차이가 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경험으로 얘기하는 걸 좀 편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면접을 가시거나 원어민들이랑 만났을 때, 그쵸, 뭐 답변을 이렇게 하실 때 특별한 주제 이런 거를 연습을 하신다고 하게 되게 되면 어떤 질문이든 간에 이걸로 답변이 가능하십니다. 자, 예를 하나 좀 들어드릴게요. 면접을 갔어요. 근데 이제 이 면접에서 면접관이 이렇게 물어볼게요. 사실 이거 어제 생방할 때 제가 썼던 영문이긴 한데, 아까 제가 그쵸, 뭐, 독백하는 것도 썼던 영문이긴 한데, 좀 내용은 달랐긴 하겠지만, 또 똑같은 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영상 찍는데도. 자, 스타벅스가 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성공을 거두고, 그쵸, 이렇게 확장을 이어나간지 얘기를 해보세요. 그쵸? 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약간 테크니컬, 뭐, 스트레티지, 전략적인 것들만 막 답변을 하려고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경험을 가지고 한번, 굉장히 일상적인 경험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특별한 경험을 해도 되긴 하지만, 면접을 오기 어제도 저는, 스타벅스에 갔습니다. 저는 뭐, 스타벅스,
자주 가고 스타벅스가 단골이라고 할 정도로 자주 가는 사람인데 어제도 제가 스타벅스를 가서 제가 좋아하는 음료를 시키고 또 제가 좋아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는 다른 분이 앉아 계셔서 조금 제가 덜 좋아하는 자리로 가서 앉아서 오늘 면접 준비를 했었죠. 그래서 어제도 그 자리에 앉아서 뭐 노트북을 켜고 내일 면접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까 또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을까 이런 거를 생각도 좀 해보고 생각 정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어제 문득 옆에 보니까 어떤 분이 또 다른 본인의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걸 봤는데 잠깐이라도 제가 이게 조금 느슨해지고 조금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분을 보시고 다시 제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도 잠깐 했었었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을 보니까 뭐 음악을 듣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은 실제 공부를 이렇게 막 하고 계시는 분들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도 여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비단 어제뿐만 아니라 제가 스타벅스를 가면서부터 여러분들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고 실제 뭐 커피를 마시는 이런 목적보다는 그렇게 공간 활용으로 이렇게 쓰는 거를 어제뿐만 아니고 계속적으로 봤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어제 얘기를 했죠. 저한테 일어났던 얘기를 그러면서 마무리를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듯이 스타벅스라는 곳이 성공했던 이유는 물론 거기서 파는 커피의 질이나 아니면은 뭐 그 음료의 종류가 다양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이 스타벅스가 우리에게 고객들에게 장소 제공을 한다라는 거 실제 사람들이 이렇게 길을 다니면서 잠깐 쉬고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될 게 있는데 혹은 도서관에서는 소리를 내지 못하고 또 노트북 타이핑을 치게 되면 옆에 사람들한테 좀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자기가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사실, 한국 사람들이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스타벅스가 잘 알아냈고 그게 시초였기 때문에 공간을 제공한다는 개념이 그래서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에서 성공을 거두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한 것처럼 특별한 주제에서 뭔가 혹은 일반적인 경험도 괜찮고 특별한 경험도 괜찮고 그런 경험적인 걸 가지고 이야기를 풀고자 하게 되게 되면 그렇죠. 자기 이야기 일반적인 이야기를 쭉 깐 다음에 거기 어떻게 보면 근거를 먼저 까는 거죠. 그렇죠? 근거를 쭉 이렇게 먼저 깔고 나서 이렇게 내가 일상 얘기를 했던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시게 되게 되면 사실 이야기의 분량이라고 할까요? 그 분량도 훨씬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설득력도 굉장히 높아지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가장 좋은 대답의 방식은 아니겠지만 사실 물론 이렇게 그냥 직설적으로 대답할 필요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도 답변을 하는 방식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특별한 주제 혹은 자기 경험을 꺼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얘기의 끊임이 잘 안 생기세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특히나 영어 공부를 하시는 레벨이 낮으신 분들은 얘기의 끊임 때문에 뻐벅거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경험적인 거를 꺼내게 되게 되면 이야기의 흐름 때문에 끊김 현상이 그래도 최소한으로 적어지게 되고 그런 걸로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답변을 하려고 하시게 되게 되면 충분히 답변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이전에 어느 정도 각각의 단계들이 시간이 걸리는가. 그래서 그때 제가 특별한 주제까지 건드리시게 되게 되면 우리나라 중견기업 들어가시는데 무리 없는 레벨이 되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근거가 웬만한 질문들은 자기의 경험이 떠오르게 되게 되면 답변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질문이 나왔다. 그렇죠. 특별한 주제까지 여러분들이 막 건드리시다가 면접을 가신다.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질문을 한 5개까지는 안 받은 것 같은데 그걸 5개 받았다 이러면 한 2개 정도는 바로 스트레이트하게 바로 직설적인 답변을 하시고 3개 정도는 조금 분량도 많이 하고 자기 의견도 좀 피력을 할 겸 자기 그 경험을 조금 꺼내면서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저런 걸 이런 걸 느꼈고 이런 걸 느껴서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풀어내시게 되게 되면 그래도 분량도 많고 그 같이 면접 보는 사람들보다는 얘기를 좀 더 능숙하게 한다는 느낌을 줄 수가 있을 거예요. 특별한 주제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좀 아시겠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 특별한 주제로 웬만한 그렇죠. 질문의 답변들은 다 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한 주제가 굉장히 특별한 거고 그렇죠? 특별한 주제, 경험 이렇게 적어놓을게요. 다시 특별한 경험 그렇죠? 일반적인 경험도 제가 아까 스타벅스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충분히 답변이 가능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특별한 주제를 들어갔을 때는 뭐 단순하게 차이가 나는 거는 일반적인 주제, 일상적인 주제, 비일상적인 주제, 특별한 주제 이렇게 오면서 단어의 수준이 점차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 단어의 수준이 높아지고 단어들의 그쵸. 뭐, 어려움도 계속 좀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계속 어려워진다고. 그래서 꼭 제가 알려드렸던 방법대로 단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특별한 주제를 건드리시기 전에 꼭 일상적인 주제, 비일상적인 주제를 꼭 좀 이렇게 거의 섭렵한다는 느낌이 드실 정도로 좀 연습을 하시고, 속도도 자있게 되셔야 되고, 빠른데 좀 편안한 속도, 그 다음에 뻐벅거리는 것도 잘 느껴지시는 상태, 또 기억이 또 나는 상태, 그쵸? 단어 공부하는 것도 꼭 자기 걸로 만드시고, 그러고 특별한 주제를 들어가셔서, 이게 스스로에게 질문 또 해보시고, 답변을 경험으로도 해보시고, 그러고 마무리하는 방법도 조금 깨달으시고, 이렇게 하시게 되게 되면, 그래도 꽤 수준 높은 그쵸? 뭐 답변, 대화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아마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이 부분에서 얘기를 할 때는 아마도 이제 학생들이 말했던 거, 녹음했던 걸 가지고 새로운 섹션에서 얘기를 하게 될 건데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거나 제가 미처 또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 얘기를 못했던 부분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좀 질문을 해주시게 되게 되면 제가 좀 깨닫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그 코멘트를 남겨주시거나 이렇게 하시게 되게 되면 거기에서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릴 수도 있지만 또 새로운 영상을 추가적인 영상을 또 만들 수도 있으니까 꼭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 특별한 주제, 경험적인 주제 가지고 말을 하는 마지막이었던 이제 특별한 주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아마 다음 영상에서는 일반적인 아이디어 푸는 어떤 식으로 아이디어를 풀면서 말을 할 수 있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를 다루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